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되게 단순해요. 제가 테슬라를 뽑은 지 딱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이 12월 22일이잖아요 1년이 딱 지난 이 시기에 좀 뭔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1년 딱 되는 날 깨끗하게 좀 씻겨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볼까 해가지고 세차장에 왔습니다. 진짜 대충 한 겁니다. 뭐 어떤 약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물 뿌리고 그냥 물 닦아내고 끝이에요. 끝. 진짜 끝. 세차를 시작한 지가 2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떤 차를 사면서 이렇게까지 차의 외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차가 처음이에요. 거의 퍼샤 회원들의 버금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뭐 저 지금 봐봐요. 위에 천장도 닦다 말았어요. 제 손이 안 닿아. 적당히 씻기고 그렇게 관리를 하자입니다. 모토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죠. 이 차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지만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은 둘째 마디가 다 들어가고요, 둘째 손가락은 첫째 마디가 다 들어갈 정도의 단차,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는 완성도가 있고요. 외관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병적으로 관리를 하고 집착을 하고 막 닦아봐야, 그렇게 해봐야 별 티가 나지가 않는 차입니다. 그냥 뭔가 막 디테일링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더러운 때가 묻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깨끗한 정도만 유지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차예요. 이게 계속 이제 연장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새 차에 돈을 신경을 안 쓰는 차,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가는 차, 그러니까 제 시간과 제 돈을 벌어주는 차로 그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외관적으로는 타는 차가 돼버렸어요. 저한테는 일단 시간을 아껴주는 차고요. 이놈의 슈퍼차저 덕분에 기름값을 많이 벌었죠. 오일류가 전혀 안 들어가는 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한테 이득을 줘요.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가져다준 금전적인 어떤 축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1년이 된 이 시점에 한 3만이 조금 넘었어요. 3677km. 처음 제 채널에 오시는 분은 뭐 몇 개월 타는 동안에 얼마를 아꼈습니다라는 어떤 영상을 제가 잠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디젤을 계속 타왔고 디젤 가격으로 그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밖에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테슬라 모델 S 90D 같은 경우에 스펙적으로 봤을 때 파나메라 4S 터보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이제 유지비가 맞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단 유류비가 하이 옥탄가에 휘발유를 넣을 것이고요, 연비가 있을 거예요. 제가 빨리 다닐 때는 빨리 다니는데 막 엄청나게 고RPM으로 막 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모델 S를 타면서 살짝 바뀌었어요. 파나메라 정도의 차량을 밟고 다녔을 때, 거기다가 고급 휘발유가 들어간 터보 차량을 그렇게 밟고 다녔다면 아마 연비가 제 생각엔 한 2.5에서 5km 사이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지금 잠실 에너지 주유소 S-오일이에요. 여기가 그나마 좀 싼 곳이거든요. 고급 휘발유가 지금 1604원이에요. 국가에서 좀 완화 정책을 좀 펴가지고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2달 전만 하더라도 고급 휘발유가 1,800원이었단 말이에요. 1,6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파나메라 4S의 연료통은요 80L입니다. 고급유를 80L를 만땅 채우면은요 128,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리터당 5km라고 쳤을 때 80L 기준으로 400km를 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가 100% 충전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에너지가 좀 남는단 말이에요. 파나메라 4S로 만땅을 넣고 연비 5km가 나온다는 걸 감안해서 400km를 가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혹은 운전을 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서 3만 km를 탔을 경우에 일단 연료비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주유를 했을 때 400km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총 75번의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만땅으로 만땅을 세웠을 때 12만 8천 원이 나왔잖아요. 그냥 12만 원으로 칠게요. 12만 원을 75번 주유를 하게 됩니다. 900만 원이 나와요. 일단 연료비로만 9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파나메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를 갈 때 모빌원이나 저는 모툴을 많이 썼는데 300V 정도를 쓰게 될 거예요. 한 번 들어가는데 어쨌든 3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3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1000km당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을 갈게 되죠. 30만 원으로 쳤을 때는 90만 원이죠. 그런 경우에 3만 km를 타게 됐을 때 그 엔진오일 필터가 한 15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뭐 이것저것 다 퉁쳐가지고 치면요, 연료비 900만 원에 교환 비용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3만 원을 탔을 경우는. 그러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저는 지금 모델 S D를 타면서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도 1000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제가 지금도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슈퍼차저로 충전을 하게 됐을 때 비용은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1년 동안 3만 km를 운행을 했습니다. 이걸로 1000만 원을 번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1000만 원을 번 거냐, 그냥 차량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미리 내놓고 이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나오는 테슬라들은 슈퍼차저가 무료가 아닙니다. 금년 11월까지 구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슈퍼차저가 평생 계정 귀속으로 해서 무료라는 혜택을 주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새 차를 구입을 하시고 신형차를 구입하신다고 해도 테슬라 슈퍼차저에 무료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1년에 제가 1000만 원을 확보를 한 셈입니다. 그럼 제가 10년을 타면요, 1억이 줄어들고요. 이거는 물론 고급 휘발유가 상승폭과 하향폭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는 계산법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000만 원이라고 그냥 퉁쳐봤어요. 그랬을 때 10년을 타면 1억을 버는 셈입니다. 뭐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제가 무제한 킬로미터에 8년 동안의 보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국 제가 이 차를 10년 이상 굴릴 것 같은데, 10년 이상 계속 타면 탈수록 그냥 돈을 벌어주는 유흥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저도 지금 이렇게 은행수가 많아지는 거 보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년에 지금 3만 킬로를 탔는데 이 정도 페이스로 10년을 타게 되면 30만 킬로미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열화가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8년 내긴 하지만 무조건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년 이후가 지나더라도 그때 되면 제 생각에 전기차가 꽤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든지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에 5만 원이죠. 굳이 제가 왜 파나메라 4S랑 비교를 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요, 그냥 단순하게 200마력, 300마력 언저리의 디젤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출중한 성능을 내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과 비교했을 때 굳어지는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엔진 오일과 오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6만이 넘어가면 미션 오일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 테슬라는 미션 오일을 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오일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조금씩 경제적인 부분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차들보다 메리트가 있는 게 있죠. 이 프렁크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공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장을 볼 때 편리합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게 또 패스트백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A7이나 스팅어와 같이 C필러 부근에서부터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열리는 폭이 넓죠. 이 안에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2열의 주거성이 약간은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박도 용이하고요. 이 밑에요, 이 안에가 정말 깊게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뒤로 크럼플 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앞뒤 승객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열을 할 때나 냉방을 할 때나 기본적으로 유해 물질이 나오질 않아요. 전자파가 미비하게 나오는 거는 보통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움직이거나 저희가 차 안에서 주거 생활을 할 때 아무런 매연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냉방과 온열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문을 꽉꽉 닫아놓고 있다고 한들 이 안에서 돌고 있는 엔진과 오일들이 움직이면서 내뿜는 여러 가지 매연 물질들이 내부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저나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다른 차들보다 건강하게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팔로 맞춰놓고 외기로 해놓으면요, 헤파 필터를 통해서 외기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굉장히 깨끗한 공기가 유입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테스트를 했지만 미세먼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한 공기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